일반 우유는 과연 건강에 해로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과학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80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레그 워머와 풍성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제인 폰다와 리처드 시몬스 같은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유행하던 시대였죠. 또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식이 지침이 발표되며 수십 년에 걸친 지방과의 전쟁이 시작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식탁의 필수품, 일반 우유였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심장 건강을 위해 일반 우유를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로 바꾸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의존했던 과학이 전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일반 우유와의 전쟁이 증거가 아닌 독단에 근거한 것이었다면요? 바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은 일반 우유 논쟁, 왜 그토록 오랫동안 비난받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연구들이 무엇을 밝혀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우유의 명암. 이야기는 1980년대에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모든 포화 지방이 나쁘다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포화 지방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믿었죠. 일반 우유에는 저지방 우유보다 포화 지방과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위험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후 무지방 우유가 유제품 코너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전국 학교 급식 메뉴에서 일반 우유가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죠.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오랜 지침에 도전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건강팀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는 학교에 일반 우유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FDA 국장인 마틴 마카리 박사는 기존의 푸드 피라미드를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잘못된 정보의 원천 중 하나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포화 지방과의 50년 전쟁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포화 지방이 같은가? 이것이 바로 논쟁이 매우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햄버거에서 나온 지방이든 우유에서 나온 지방이든 모든 포화 지방을 한데 묶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최근 영양사와 연구자들은 중요한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단쇠 및 중쇠 지방산은 가공육에 들어있는 장쇠 지방산처럼 심장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방 함량과 관계없이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과 중립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반 지방 유제품이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심장 질환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 우유를 옹호하는 이유. 그렇다면 일반 우유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1. 포화 지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과거에는 모든 포화 지방을 똑같이 나쁜 것으로 간주했지만 최신 연구들은 유제품의 포화 지방이 가공육 등 다른 식품의 포화 지방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에 함유된 단쇠 및 중쇠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유제품 섭취가 지방 함량과 무관하게 심혈관 질환 위험과 중립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일반 우유에 있는 지방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소아 비만 위험 감소 효과. 많은 사람이 일반 우유의 높은 칼로리가 소아 비만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여러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는 일반 우유를 마시는 아이들이 저지방 우유를 마시는 아이들보다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확률이 40%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포만감 증진. 일반 우유의 지방은 단백질과 함께 아이들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아이들이 식사 후 다른 간식을 덜 찾게 하여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대체제 섭취 방지. 영양학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일반 우유가 사라진 후 아이들이 밋밋한 저지방 우유 대신 초콜릿 우유나 기타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반 우유를 다시 제공하면 이러한 설탕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영양소와 맛의 균형.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등 13가지 필수 영양소를 동일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우유는 지방 함량이 높아 비타민 A, D, E, K와 같이 지방에 용해되는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맛이 밍밍한 저지방 우유를 싫어해서 아예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우유는 더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아이들의 기호를 충족시켜 우유 섭취를 장려하고 필수 영양소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우유를 학교에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히 과거의 식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포화 지방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이해와 함께 소화 비만과 싸우고 아이들이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도록 돕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논쟁의 또 다른 면.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지침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데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치순 박사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에 일반 우유를 다시 추가하는 것이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우려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인의 평균 식단은 이미 패스트푸드나 붉은 육류 같은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너무 많은 포화 지방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우유를 다시 도입하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다른 전문가들은 과학적 증거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수십 년간의 식단 지침을 바꾸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건강.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수년간 우리는 일반 우유보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들은 유제품의 포화 지방이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적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음료를 제한하는 등 건강한 전체 식단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 우유를 선택하느냐, 무지방 우유를 선택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우유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문제입니다. 일반 우유는 무지방 우유보다 컵당 약 60칼로리가 더 많으니 칼로리를 조절하고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함량에 관계없이 우유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훌륭한 선택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일반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결국 당신의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반 우유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계속 무지방 우유를 고수하실 건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